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끝장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을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종목군이고 특히 요 며칠은 게임주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어요. 네네. 반면에 또 게임주에서도 너무 이제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큰데 먼저 NC소프트 최근 들어서 또 위메이드도 급락했는데 먼저 이거 좀 진단해 주시죠. 네. 게임주들은 사실 바이오주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게임주 특성 자체는 어떤 티저 영상이나 베타 테스트 같은 기대를 주는 홍보를 주는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네. 보면 주식은 항상 미리 움직이게 됩니다. 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면 사실 차익이 실현이 되면서 현실화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게임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작에 대한 출시가 있으면 그 전에 일정에 티저 영상이나 베타 테스트 할 때마다 오르다가 막상 출시가 되게 나면 그 기대감 대비해서 뭐가 안 좋더라라는 등등등의 의견이 달릴 수 있죠. 그래서 NC소프트나 위메이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일 날 불소 2나 미르 4 같은 것들이 글로벌하게 론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튜버 중에서는 이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재미가 없다더라 등등의 의견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업종 내에서도 같은 게임 내에서도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5월 이후에 시작된 롱숏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가급적이시면 글로벌 론칭 하시기 전에 매도하시는 게 정석이 있는데 이미 지금은 뭐 매도가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면 그 어떻게 할 것이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규로 사시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손절하시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처럼 급락이 나올 때는 20일 이평선과 이격도라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지수 하락 때도 이격도가 잘 맞았는데 보통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85에서 80 정도가 오게 되면 거의 하단을 다지는데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NC소프트가 한 83, 4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락부터는 하더라도 2, 3일 안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절 혹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주 짧은 매매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신경을 많이 쓰시나 보다는 좀 짧게 매도 치시고 다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또 반면에 뭐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뭐 NC소프트나 이런 게 급락한 반면에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는 또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강하고 왜 이렇게 게임즈는 편차가 심한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들이 주요합니다. 게임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9월, 10월에 배틀그라운드 이제 뉴스테이트라는 그 기존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레벨업이 업데이트가 되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티저 영상들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MSCI나 FTSE 편입 기대감도 있고 또 9월 9일 만기일 날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에서는 매도 숏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롱을 싸는 거고 펄어비스도 지난 그 게임 박람회 때 나왔던 차기 게임에 대한 티저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격을 반대로 돌려보면 지금 위로 130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올라 있을 때 매도를 치고 올라간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7일 이평선 기준으로 많이 보긴 합니다만 아주 초급등하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짧게도 봅니다. 그래서 3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격선과 가격의 주가가 이격을 좁히게 되는 수준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주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딱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액션하시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각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죠. 아프간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 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들 오늘도 지금 약 한 4천억 정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는 아주 무질서하고 공격적인 매도였지만 이번 주 특히나 목금의 매도를 보시게 되면 아주 좀 질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수량에 따라서 딱딱딱딱 때리는 느낌이지 어떤 패닉이나 공포에 대한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평선이 국내가 지지가 되었던 자리고요. 아프간 사태도 터졌지만 오늘 저녁에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잭슨홀에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 여기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도 리스크가 되고요. 테이퍼링을 늦춘다라고 해도 경기가 둔화된다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하락한 부분에 반 이상을 되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고점을 넘는다는 거는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멘텀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대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어디에서 전투에 임하고 어디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는 그런 판단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박스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줄을 그시고 그 가운데 정도를 그셔서 중상단과 중하단을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오늘 저녁에 이벤트들이 있고 또 아직 아프간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주식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넘어가신지는 좋지 않아 보이고요. 주말에 그 내용들 잘 분석하신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편하게 200일선이라는 자리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그거 보시고서 그 근처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절제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니까요. 200일선 보고 대응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안 그러면 백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게임주 말고는 시장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가두리에 있죠. 그리고 올라갈지 빠질지도 모르겠고 외국인도 샀다가 팔았다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V자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것이냐, 결국은 시장이 아주 센 장이냐고 판단을 해야 저희가 주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가져가냐를 고민할 텐데 그런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중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중단 이하로 와서 하단에 가까워지면 종목들을 좀 편하게 낙폭과대 종목들을 사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박스권 중단과 약간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격적인 매매는 어렵고 그렇다면 시장이 한 치 앞도 모르겠다. 그러면 당장 자극적이고 성장이 강한 것들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섹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미용, 치과, 의료 관련된 부분, 엔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게임 쪽에서 약간 엔터의 자금들이 게임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좀 폴더블 쪽 관련돼서 좀 유사 IT와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수소와 태양광, 풍력 같은 종목들 또 일부 우주 같은 테마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테마도 좀 밑에서 올라가는 테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의 관심 종목 한번 포인트 집어주시죠. 네.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레저 업종은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좀 중기 안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테마 정도에서 성장을 갖춘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 시스템을 사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주, 항공, 드론, 그다음에 이제 도심 항공 관련해서 성장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한 3-4개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강하게 샀죠. 최근에는 이제 원앱이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관련된 지분을 했고 국내 AP 위성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조형 안테나 업체, 그다음에 영국의 벤처 기업인 여러 가지 회사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주와 항공과 관련돼서 강한 성장 테마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미 자본 조달을 통해서 1.2조를 확보해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 위료도 없고 또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사실 H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하나그룹의 2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면 주가 상승했을 때 당연히 누가 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